건의, 개목걸이 이 내용이 아주 저를 섬뜩하게 만든 워딩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한동훈, 진은정, 진형구 이분들이 만천하에 드러날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이름 대고 댓글을 그렇게 저급하게 했겠습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국민의힘의 내부 이 당원 게시판에 이 내용 어떤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상당히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예,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원에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 1,000원씩 내는 책임 당원이 있고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는 일반 당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에는 책임 당원이나 일반 당원들이 자기 그 실명으로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게시판인데요. 난데없이 가장 저급한 수준의 그런 문구가 올라왔고 그 문구를 쓴 사람이 당대표 이름 한동훈 이름으로 돼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아마 당에서는 그 당원 게시판을 일시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그런 그 게시물을 삭제를 했던 모양인데요. 이게 내용 자체가 워낙 그 저급한 내용이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게 차마 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른바 반 한동훈 또 친 한동훈으로 이렇게 완전히 당이 쪼개져서 이런 그 저급한 행동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직도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 또 당내 상대방을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친윤, 친한과는 그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네, 특정 막 이렇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 관계 또 뭐 이렇게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인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논평이라든가 그런 것 물론 제 마음속에는 이런 그 난국을 가져온 쪽이 굳이 책임감으로 따지면은 어느 쪽이 책임감이 더하다 또는 덜하다라고 하는 자체 제 판단 기준은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무리 방송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제 생각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한동훈이 책임이다 아니다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멘트를 한 적은 없지요. 여러분들이 뭐 들은 기억이 있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내부에 당 내부에 저는 참고로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충북 청주 가장 어렵다는 흥덕의 당협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원외 당협위원장의 모임이 또 있습니다. 협의회에 또 이 부회장을 제가 맡고 있는 당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네,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낙선을 했기 때문에 160명이 넘는 그런 그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회장이 한 사람, 부회장이 한 6, 7사람 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 그 내부에 뭐 친한, 친윤 이런 색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또 당에 대한 진로 이런 모색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바로 지금 이런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릴 그 문구는 차마 이게 너무 저급한 그 내용이라 이거를 공론화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아침에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께 왜 이것이 문제고 우리는 지금 왜 이런 현상까지 목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댓글창에 딱 눈에 띄는 게 저도 고향이 흥덕구인데 반갑습니다 라고 인숙신님
예, 인숙신이면은 예, 성이 신인숙님이신가 봅니다. 아, 그렇군요. 신인숙님이 고향이 청주 흥덕구 시는 예, 오늘 처음 제가 이 눈에 띄는 그 이름인데 예,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인숙님, 네, 정명욱님, 김창혜님, 나간님, 보리수님도 오셨고요. 오륙도 지사님, 김우주인님, 네,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 또 박경려 아시아 최고의 명 스패너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예, 열일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제가 지금 들어가는 그 얘기로 참 혀를 끌끌 찼는데요. 예, 어떤 얘기가 있길래 저 김동원 박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는 제가 여기 써 있죠. 네, 바로 뒤에 썸네일에 써 있 것이 건의는 개목줄 채워 가둬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건의 뭐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쓴 사람이 예, 바로 쓴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예, 저것은 이제 댓글 창에 들어가는 목록을 캡처를 한 건데요. 정치 현안 이렇게 돼 있고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자, 작성자가 책임당원인 한 누구누구, 이게 이제 이 서치를 해보니까 바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 작성일은 올해 7월 14일이면 한참 이제 이 당 대표를 뽑는 경선 과정일 겁니다. 그렇죠? 7월 20 며칠 날 당 대표가 당선이 됐으니까 한참 한 열흘 정도 앞둬서 양쪽 진영의 대립이 가장 극한 상황일 것이죠. 예, 요 밑에 보면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단두대에 예,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그것까지 한번 볼까요? 단두대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단두대에 세우자는 얘기입니까? 네, 단두대지 뭐 이렇게 돼 있군요. 단두대지 뭐. 자, 이게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돼서 당의 저 관리하는 조직국인가요? 그쪽에서 일단 저것을 스톱을 하고 관계되는 것은 이제 삭제 조치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가 저걸 썼다. 한동훈 이름으로. 왜냐하면 저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주민번호, 그 다음에 당원인 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야 이 당원 게시판이라는 실질적으로 당원이 아닌데도 막 들어가서 당원 게시판에 난도질을 하게 내비두지는 않을까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몇 개 체크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맘만 먹으면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핸드폰을 지인들한테 살짝 빌렸다거나 아니면 자기 핸드폰으로도 또 아이디나 이런 게 그게 뭐야? 아이디 뭘로 들어가? 비밀번호 뭐야? 라고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자기 핸드폰으로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그리고 한동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름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 이름에는 진형구라는 또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진형구, 여러분들 진형구라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동훈 대표의 장인입니다. 장인. 네, 그리고 또 자기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진형구, 자기 이름, 이 부인 이름 얘기는 제가 굳이 제가 머릿속에 있지도 않지만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한동훈 이름, 그 다음에 장인인 진형구, 이 부인인 진은정이죠. 진은정, 이제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 수십 개가 다 검색이 되더라. 거기도 검색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십 개 그 자료에 보면은 그 검색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만 살짝 띄워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동훈 이름,
그 다음에 진영구 이름, 진은정 이름으로 그야말로 저쪽 그 용산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지금 개 목줄에 채워 가둬야 된 저렇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내용으로 이게 올려져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체크가 되고 어젯밤에 그렇게 소동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저기에 보면요. 이 캡처가 한동훈 이름으로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진땡땡, 그게 이제 진영구, 은정, 이렇게 검색이 다 된 상황을 이제 캡처를 뜬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실제로 한동훈과 자기 장인,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동원해서 저렇게 썼을까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예, 뭐 충분히 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 방송의 이 테마, 이슈를 저걸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은 이제 당내 그 갈등,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진척이 되면은 당의 존망이 위험할 정도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저게 한동훈 또 진영구, 진은정 이름을 도용을 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기자, 동아일보 기자, 또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언론계 30년을 몸을 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첨예하게 이렇게 갈등 구조 속에 한 사람 편을 들고 이 사람 쪽은 잘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정말 왜 이렇게 못하니 라고 비판과 두둔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게 현재 제가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총구는 겨눌 사람이 따로 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요.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가져온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 방송의 초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그 대권 이재명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나라를 온전히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한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틈만 나면 호시탐탐 친북 활동이라든가 북한과 연계해서 어떤 것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들이 만약에 이 30년 전 40년처럼 적화 통일을 꿈꿔도 아마 북한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왜? 주사파 종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재명 주위에서 호가호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바로 너무나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의 수계인 이재명이고, 너무나 뚜렷하게 이 청구를 겨눌 대상이 있는데도 그게 총이든 칼이든 우리가 내부 총질을 해서 이준석을 내쫓아 버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2030 이준석이 꼭 아주 그 2030을 대표하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시절 그 시기에 2030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준석이 결국은 당 대표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또 당 밖으로 내쫓는 결과가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총선이라든가 그 뒤에 선거가 그렇게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이 이슈를 갖고 온 이유가 지금 내부 총질 중에서도 너무나 저급한 총질, 그렇다면 이것은 건전한 의미에서 한동훈 일가를 비판을 한 그런 당내의 어떤 정말 돈 1,000원씩 내고 꾸준하게 당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당내 이간질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이걸 보고서 이게 설마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예컨대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머리를 또 짜내서 한동훈 이름으로 또 진영구 이름으로 장인이죠. 또 진은정 자기 부인 이름으로 저렇게 김건희 개목줄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분명히 이간질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 정말 어떤 이거는 꼭 그 대통령 부인, 영부인이 아니라 특정인을 우리가 같이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야, 쟤 안 되겠다. 쟤 개목줄 채워놔서 어디 가둬 놔라. 라고 농담을 해도 그게 그 말을 한 사람의 상식을 의심하는 그런 아주 저열하고 비겁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대방이 영분이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저렇게 갖다가 집어넣을 정도면은 지금 이게 이간질이라든가 당내 분탕질 이것이 도를 넘었다. 그리고 이것이 노리는 목적은 딱 하나다. 계속 한동훈과 용산의 윤 대통령을 갈등 구조로 재물을 삼아서 더 이상 뭐 분당이라든가 또 탈당 요구 이런 아주 극한 상황까지 내모는데 초점이 맞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저런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그 당원들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당원인 분도 계시고 또 당원 나는 뭐 지금까지 한 번도 당원에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한 1,000원씩이라는 게 최소한도 권리자 의무, 권리를 투표할 때 당대표라든가 이런 투표할 때 투표권을 주면서 최소한도 참여를 해 주십시오라는 데서 아마 이제 1,000원씩 이렇게 당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일반 당원도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당원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최소한도의 어떤 지킬 것은 우리가 비록 저렇게 온라인 상에서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탕질을 한 세력들은 이 이간질, 윤 대통령과 한동훈 그 세력 간의 그런 이간질을 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의 팬클럽 위드훈인가요? 위드훈이 거기도 상당한 결집력을 갖고 이렇게 또 거기는 이제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 한동훈이 어디를 떠날 때 이렇게 외부 동선을 할 때 직접 현장에서 막 프랭카드라든가 이 지지 용기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꽤 유명하죠. 그런데 이 열성패는 큰 동력을 얻는 것만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게 도가 지나치면 이제 이 상대방 세력과 싸우는 모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로 지켜야 될 예컨대 윤석열이면 윤석열, 한동훈이면 한동열, 대표적인 게 개딸 아닙니까? 개딸. 이재명은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그리고 이재명의 숱한 4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7개 범죄 혐의가 있는 저것은 다 이 야당 탄압을 위해서 올가미를 씌운 것이다 라고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바로 개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구가 제가 아주 섬뜩하던데요. 건이 개목걸이 채워 가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의 이름으로 저게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한동훈을 쭉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까지 숱하게 용산을 겨냥을 한 그 아주 저급한 그 내용이 수두룩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과 오늘 오전까지 당에서 비상이 걸린 지금 상황입니다.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 한동훈 이름이 털렸다. 라는 데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요.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진형구, 진은정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숱하게 많은 댓글들이 도배가 돼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 의도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뻔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저것을 댓글을 다는 사람이 한동훈을 진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걸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저거
당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원 댓글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사실은 형식적으로 검사는 하되 아주 쉬운 과정을 거쳐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7월 달부터 저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7, 8, 9, 10, 4개월 넘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딱 하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의 두 기둥이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제 완전히 건너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작업반이 따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온라인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시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두 사람의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10시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끝판 토론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딱 15명이면 15명, 10명이면 10명 기자들을 미리 이렇게 섭외를 해서 외교안보 4개, 경제 4개, 정치 현안 4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도 제한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제한을 하지 않겠다. 어떤 주제든지 다 질문을 받겠다.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해더라도 끝판 모든 것이 다 어떤 질문에 끝까지 답변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온 뭡니까 요지입니다. 핵심 요약이 끝까지 토론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끝판 이 시간을 제한 안 하고 어떤 의혹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리고 한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미진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또 반론에 재반론을 허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심도 있는 그런 그 질의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하나 뭐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하고 또 뭐 다른 기자 없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아주 집요하게 어떤 것을 묻고 또 묻는다. 그럴 경우에도 다 답변을 하겠다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그 진지하고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 다 걸러지지 않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 내일 10시니까 이 제 방송 김동원의 하이파이브하고 시간이 겹치죠.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을 할까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내용 건의 개목거리 이 내용이 아침 새벽에 아주 저를 섬뜩하게 만든 그런 그 워딩이고 이것이 갖는 지금 현재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저게 자작극일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럴 그 한동훈, 진은정, 진형구 이분들이 이게 만천하에 드러날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이름 대고 댓글을 그렇게 저급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뭐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 분명히.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침투를 해서 그건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직적으로 한 3,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두 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미 끝났다.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또 대통령이 뭐 탈당 요구라든가 아주 극한 상황까지 상황을 몰고 가려는 그런 극한 세력들이 지금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저런 청박한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골프 여신님도.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저게 과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저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저를 유포를 시켰다면 저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궁금증
궁금증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김창희님, 예, 보리스님, 규희님, 그러니까 진위 여부 수사 후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인가요? 리님, 네, 예, 어째서 핫배신이 기둥입니까? 김창희님, 제가 두 기둥이라고 얘기를 한 거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어째서 기둥입니까? 글쎄요, 참. 당 대표가 또 이 1호 당원이라고 그러죠. 용산에 있는 대통령 당 대표를 제가 두 기둥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기둥이 아닙니다라고 참 얘기를 네, 그렇습니다. 개목걸이 말고 동면뱀은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쉴드 느낌이 난다 하는 얘기고, 제가 이것을 이슈를 갖고 어떠한 아무리 공정하게 제가 분석을 한다 손치더라도 서로 지금 우리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이 다르면은 또 그 충분히 저까지도 공격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이거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이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